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나오는 사진은 담비입니다. 어렸을 때 모습이죠. 이게 바로 15년 전 우리 담비의 모습이에요. 이때쯤 저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첫 여행은 렌트카 여행이었는데요. 소나타 3를 렌트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첫날 비가 억수로 내렸는데도 즐겁기만 했어요. 비 때문에 첫날 저녁은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밥을 해 먹었어요. 헐, 지금 보니 평창이었군요. 여기는 한반도 지도 마을이고요. 앞에 보이는 게 외돌개라는 돌멩이에요. 거대한 바위가 남금 모양으로 솟아있죠. 그리고 이때 처음 알았어요. 담비가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지 말이에요. 태어나서 수영이라고 해본 적도 없는 애가 물에 빠뜨리자 이렇게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보세요, 저 개헤엄. 그렇게 우리는 매우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것도 듬뿍 먹고 말이에요. 담비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기했나봐요.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궁금하죠? 그건 비밀? 그러고 보니 우리 담비는 어려서부터 패션 센스가 남달랐어요. 헛, 어렸을 때의 제 모습이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저는 낚시를 아주 좋아했었어요. 계곡이며 강이며 바다며 물고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출동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행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우리는 경주까지 갔어요. 그리고 경주 옆에 있는 지리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 보이세요?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크크크. 그렇게 저의 첫 여행은 즐겁고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렌트카 여행은 다 좋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번 여행은 자전거를 끌고 갔어요. 제주도로 말입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제주도에는 태풍이 불어닥쳤어요. 뭐 태풍 따위가 별건가요? 그 당시 제주도만 해도 이런 돌집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없죠? 기분이 너무 좋은 저는 머리에 꽃도 꼽아봤어요. 한라봉도 난생 처음으로 먹어보고 제주도 특산품 자리돔도 잡아먹었어요. 즉석에서 회를 떠버렸죠. 배가 고프면은 언제나 낚싯대를 펼치고 물고기를 잡아먹었어요. 저의 배곡 같은 피부가 탈까봐 저런 선캡도 쓰고 다녔죠. 내친 김에 배를 타고 마라도까지 갔어요. 마라도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 최남단에 있는 섬 마라도는 낚시가 엄청 잘 돼요. 뱅에돔이며 독가시치며 엄청 잡았습니다. 노란색 잠수함도 처음으로 타보고요. 이거요, 이거. 요즘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비틀즈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Yellow Submarine, Yellow Submarine. 헛, 이거는 18금인데. 미성년자는 잠깐만 모니터를 꺼주세요. 진짜 불에다 뭔가를 구워 먹으면 맛있다는 걸 이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자전거에 석쇠를 들고 갔는데 이걸 아주 잘 써먹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주도에는 텐트 칠만한 곳이 널리고 널렸었죠. 하지만 태풍 때문에 우린 민박을 해야 했어요. 방값이 하루에 15,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주도의 바다는 천국이었습니다. 태풍이 부는 날 바다에 갔더니 난리가 났네요. 태풍이 상륙하자 우리는 민박집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겨우 풀려났죠. 다시 자유를 얻은 우리는 박물관도 가고요. 다시 노숙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아, 이건 나의 흑역사. 젠장, 안 돼. 그때만 해도 제주도의 바다는 아주 푸짐했어요. 낚싯대만 있으면 먹는 건 걱정이 없었죠. 그렇게 즐거운 여행을 마쳤습니다. 저의 첫 자전거 여행이었죠. 그리고 몇 년간 저의 자전거는 봉인이 되었습니다. 거미가 집을 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취미가 생겼기 때문이죠. 저는 갑자기 등산에 꼽혔습니다. 미친 듯이 이 산 저 산을 오르고 다녔죠. 세상의 모든 산을 정복할 기세였다고요. 저의 등산에 대한 열정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아니, 오르면 오를수록 뭔가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는 도전 정신이 생기더군요. 더 높은 산으로, 더 험한 산으로, 더 깊은 산으로 말입니다. 특히 저를 설레게 만든 건 겨울 등산이었습니다. 겨울 등산은 그야말로 짜릿함 그 자체였어요. 추위를 극복하고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짜릿한 기분이란 말로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겨울만 되면 저는 온갖 산을 오르고 다녔습니다. 겨울은 춥다고 끔찍히도 싫어하던 제가 겨울만 되면 싸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니, 대체 왜 겨울산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아시다시피 겨울 산행은 엄청 힘들어요. 날씨가 추운 건 둘째치고요. 춥기 때문에 챙겨야 할 준비물이 2배로 많죠.
배낭은 여름보다 훨씬 무거워지고요. 여름산에 그 청량한 기운도 느낄 수가 없다고요. 오로지 혹독한 눈바람만 몰아칠 뿐입니다. 근데 왜 저는 겨울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겨울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때쯤 저에게는 또 다른 취미가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이성교제였어요.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 온갖 멋을 다 부리고 다녔죠. 하지만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했어요. 그것도 아주 멋있는 차가 말이에요. 저는 멋있는 차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눈을 끈 건 닛산 GT-R, 벤츠, 레인지로버.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입차는 무리였습니다. 아, 나도 저런 멋진 차를 타면 이쁜 여자친구가 생길 텐데. 이런 멋진 차를 타기 위해서는 평생을 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더군요. 미친 척 지르고 평생을 남의 회사 종노릇을 하면서 살 것인가? 결국 저는 이 녀석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카 말입니다.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요? 친구한테 80만 원 주고 샀어요. 자동차를 사자마자 저는 여행을 떠났어요. 자전거 한 대를 트렁크에 싣고 말입니다. 까짓거 잠은 차 안에서 잤어요. 코펠이며 버너, 아이스박스까지 들고 갔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여행이 너무나 편해지더라고요.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곳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등산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요. 더운 날에는 나무 그늘 아래 차를 대놓고 쉬었죠. 난생 처음으로 래프팅도 했습니다. 비록 80만원짜리 자동차였지만 너무나 좋았습니다. 바다에 도착하면 스노클링도 하고 맛있는 조개며 소라를 잔뜩 땄어요. 요런 거요. 이거 엄청 맛있다고요. 요렇게 한 보따리 따서 삶아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렇게 80만원짜리 스포츠카는 저에게 많은 즐거움을 안겨줬답니다. 겨울이면 차를 타고 스노우보드도 타러 갔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쇼핑을 하고 싶으면 시내에 나갔고요. 낚시 가고 싶으면 바닷가로 갔어요. 저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찬란한 황금빛이었다고요. 남들이 한다는 건 다 하기 시작했어요. 안면도에 가서 맛조개도 잡아먹고 멍멍이들과 함께 여행도 갔어요. 우리 멍멍이들은 꼬맹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어요. 블로그 활동 때문에 여러가지 행사에도 초대를 받았죠. 월드컵도 보러 가고요. 탤런트와 함께 여행도 떠났다고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하, 나에게도 이런 일이. 두둥, 이게 바로 제가 탄 배예요. 한효주와 즐거운 시간도 보냈어요. 오늘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요! 정말요? 네! 오늘 함께 같이 즐겁게 재밌게 보내보아요. 감사합니다. 네. 1 발사! 저는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딱히 몸짱 같은 그런 단어는 없었지만 열심히 놀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수였다고요. 멍멍이들은 날이 갈수록 귀여워졌고요. 저와 함께 온갖 곳을 다 놀러 다녔답니다. 맥주병이었던 저는 수영도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촬영에 대해서도 조금씩 흥미가 생겼고요. 하지만 가장 저를 열광하게 하던 건 바로 운전이었습니다. 자동차는 너무나 재미있었다고요. 이제는 콘서트를 보기 위해 강원도까지 갈 수 있었어요. 자동차가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자동차로 휙휙 떠나는 여행은 저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뭔가가 빠진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요트 면허를 땄습니다. 마도로스가 되기로 결정한 거죠. 이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거예요.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요트는 아직까지는 저에게 시기상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금 자전거를 샀습니다. 전에 타던 거보다 조금 더 큰 자전거를 샀어요. 이제 멍멍이들도 자전거에 실어서 여행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어느 겨울 저는 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국토종주 말이에요. 이때가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생기고 첫 해였을 거예요. 저는 첫 바다의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 무작정 출발했더랬죠.
변변한 캠핑 장비도 없던 저는 겁나 추웠어요. 자전거 정비도 할 줄 몰라서 참 애를 많이 먹었죠. 텐트도 10,000원짜리, 침낭도 10,000원짜리였어요. 게다가 스노보드 헬멧이랑 고글을 쓰고 갔다고요. 패니어도 10,000원짜리 꼬물이었고요. 당연히 방수가 안 됐죠. 하지만 저는 패기와 열정 하나로 경상남도 창녕까지 갑니다. 이제 고지가 코앞이었는데 제기랄 눈이 미친듯이 내리더군요. 저는 할 수 없이 낙동강 회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아쉬운 순간이었죠. 그렇게 한번 장거리를 떠나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번엔 멍멍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자 하고 단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여행짐이 아니라 거의 이삿짐 수준이었다고요. 식량은 물론이거니와 강아지 기생충약까지 챙겨갔습니다. 이 순진무구하고 아름다운 녀석들은 그렇게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아이고 담비야 별아, 내가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한 푼이라도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거의 100% 식사를 자급자족해야 했죠. 멍멍이 사료도 한 보따리 들고 갔어요. 먹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제외하곤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가다 보니 저보다 멍멍이들이 문제더군요. 이 털복숭이 녀석들이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래도 하루 이틀 가다 보니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요 조그만 운동화 한 켤레로 말이에요. 전라도의 넓은 평야도 구경하고요. 살아생전 처음으로 지평선 너머로 노을이 지는 걸 봤어요.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제주도를 자전거로 여행하는 건 너무나 재밌었어요. 태풍만 빼면 말이죠. 태풍이 불어오던 2박 3일 동안 우리는 텐트 안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태풍 부는 날 텐트 쳐보셨어요? 안 쳐봤음 말을 말라고. 태풍 때문에 멍멍이들 혼이 나갔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나 명장면이네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했을 거예요. 아이고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태풍이 물러가자 제주도는 또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아니, 더위가 기승이었죠. 너무나 더운 날은 이렇게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겼어요. 제주도에 유명하다는 것들은 다 보고 왔습니다. 담비는 벌써 2번째예요. 전에도 한번 비행기 타고 왔었거든요. 제주도의 마지막은 한라산으로 장식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백록담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제주도를 둘러보고 다시 본토로 돌아왔어요. 멍멍이들 꼴이 말이 아니었죠. 그래도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생선은 아주 실컷 먹었습니다. 제주도는 낚시인의 천국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주도에는 이런 큰 귤을 그냥 버리거든요. 약간 시큼하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음료수 대용으로 먹고 다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행 경비가 모자르다면 참고하세요. 아, 빠뜨린 게 있다. 제주도에서는 스킨스쿠버 라이센스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찐득이가 많으니 조심하세요. 다시 무트로 돌아온 저희는 트레일러를 보수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더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꽁꽁 싸맸어요. 벽면에 가득한 낙서를 보세요.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한 거야? 알고 봤더니 이곳의 이름은 여행이 종반에 치달을 때쯤 저는 맨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발 따위는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저와 강아지들은 그냥 거지가 됐습니다. 날이 갈수록 트레일러는 점점 더 철옹성이 되어갔죠. 그 무엇도 우릴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단숨에 이화령을 정복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한테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요. 그 와중에 험하기로 소문난 월악산 영봉을 정복했고요. 멍멍이들은 이제 이런 생활이 익숙해진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행이 종반으로 치달은 거죠. 그렇게 우린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여행이 끝난다는 게 아쉽기만 했죠. 그해 겨울, 저는 또 다른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여행 테크닉도 성숙했죠. 오르트립 풀세트를 장만했어요. 텐트는 허바허바 짝퉁을 구매했고요.
침낭은 무려 50만원짜리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겨울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동해바다였어요. 시작부터 자전거가 말썽이었지만 저는 이미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웬만한 자전거 수리 정도는 문제가 없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에 하얗게 고드름이 꼈습니다. 한겨울에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도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 밥은 전부 다 해먹었죠. 그렇게 3일 만에 강원도 인제까지 갔는데요. 생 시리얼을 씹어가며 겨우 한계령에 올랐습니다. 한계령의 다운힐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해가 저물자 엄청난 눈보라가 몰려왔고 저는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가야 했죠. 그렇게 동해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해온 식량은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라면은 언제나 꿀맛이었죠. 50만원짜리 침낭도 제 역할을 다 했어요. 아침마다 침낭을 꺼내놓고 광합성을 시켜줬다고요. 동해안 종주길은 너무나 좋았어요. 코발트빛 바다는 맑고 투명했고요. 겨울 바다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번 여행에 처음으로 태양광 충전기를 사용했답니다. 모든 게 완벽한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꿈에서나 바라던 그런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죠. 아니, 여행 말고 모험이요. 탐험이요. 제가 꿈꾸던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이 넓은 해안을 혼자서 전세냈다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동해안 종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겨울도 좋은 것 같아. 겨울에 한번 가보세요. 밤만 되면 이 넓은 해안이 전부 다 제 거라고요. 어때요? 입질이 좀 오는 것 같은데?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Just don't get too far, and I'll be right where you are. You're a dream that I could finally see. 그렇게 저는 동해바다를 따라 부산까지 내려갔고요. 부산에서 일본행 배를 타게 됩니다. 제 두 번째 일본 여행이었죠. 배를 타고 가면 자전거를 통째로 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배는 저녁 늦게 출발하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일본에 도착합니다. 맥주 몇 캔과 안주를 준비해 가세요. 한 잔 마시고 일어나면은 일본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여기는 후쿠오카 항구예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텐트를 치며 생활했어요. 어쩔 수 없을 때만 호텔을 잡았죠. 대부분은 텐트에서 잤습니다. 아무래도 남쪽이라 그런지 우리나라보다는 따뜻하더라고요. 혹시 일본 여행을 준비 중이시면은 밥을 해먹는 것보다는 그냥 도시락을 사먹는 게 이득이에요. 그리고 자전거 여행할 때는 케이블 타이를 꼭 챙겨가세요. 아주 유용하게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신발을 벗고 발을 말려주세요. 중요한 건 항상 배가 고프기 전에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해외여행이라니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이대로 온 세상을 다 누비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행이 편하고 순조롭지만은 않았죠. 이렇게 도로 옆에서 자기도 하고요. 들깨떼 때문에 한참을 돌아가기도 했어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잘 때는 무서웠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큰 사고 없이 나가사키까지 도착했습니다. 나가사키 최고의 짬뽕집에서
오리지널 나가사키 짬뽕도 먹고요. 유명한 관광지도 빠짐없이 다 둘러봤어요. 나가사키는 볼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엔 규슈 남단 가고시마를 향해 달렸습니다. 가다가 귀여운 자동차도 만나고요. 거대한 산도 넘어야 했어요. 여기는 운젠산인데요. 여기를 오르다가 허벅지가 터질 뻔했어요. 운젠산을 넘자 가고시마까지는 평탄했습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를 지나자 짜잔! 앞에 연기를 뿜고 있는 화산이 사쿠라지마 섬이에요. 그렇게 가고시마에 도착한 저는 배를 탔습니다. 이번엔 무려 하루 동안 배를 탈 거예요. 정확히 25시간이죠. 전화기가 박살이 났어요. 이제 핸드폰도 없이 다녀야 되네요. 그렇게 저는 퀸 코랄호를 타고 오키나와를 향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도 텐트 생활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도 일본 사람이라기보다는 동남아 사람처럼 보였어요. 남쪽이라 그런지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신기한 나무들도 많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유명한 휴양지다 보니까 이래저래 볼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수리성으로 향했습니다. 오키나와 원시 부족들이 사용하던 성이에요. 성에는 괴상하게 생긴 닭둘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리성의 모습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성 주변으로 마치 정글과도 같은 산림이 빼곡했습니다. 이건 맹그로브 나무예요. 저는 텐트를 칠 수 있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캠핑을 했어요. 오키나와는 호텔 같은 게 겁나 비싸거든요. 그렇게 아낀 돈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을 하나하나 다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날씨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마치 겨울에서 여름이 된 기분이었죠. 이건 오키나와 전통 수호신 시사예요. 집집마다 하나씩 있죠. 보세요. 가로수에 열매가 돋아나죠? 식생이 정말 특이했어요. 길을 가다 보면 도로가에 이런 닭들이 걸어 다녔고요. 이렇게 돌로 축조된 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은 대부분 높은 곳에 위치했는데요.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끝내줬어요. 오키나와는 정말이지 지상 낙원 같은 곳이었어요. 해변에는 산호 껍데기가 이렇게 밀려왔고요. 이 산호들이 부스러지면서 하얀 백사장을 이루었죠. 이곳 오키나와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깎아서 백기를 만들었죠.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수상 레포츠를 즐기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미군이 주둔하다 보니 다양한 차들을 볼 수 있었어요. 로드 사이클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야말로 꿈같은 휴양지였습니다. 오키나와는 미군 기지가 유명하죠. 섬의 절반 정도는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전투기의 이착륙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어요. 어떤 곳은 마을 전체가 미국인들만 살고 있는 곳도 있고요. 음식은 일본 본토와 비슷합니다. 라멘과 회초밥. 그리고 오키나와에는 특이하게 생긴 바위가 있는데요. 마치 버섯 같죠?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밑둥이 깎인 바위예요.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가정집에서 이렇게 직접 만든 도시락을 팔기도 해요. 자동차, 온갖 종류의 자동차가 달리고 있고요. 이 녀석은 이니셜 D 다카하시 형제가 타는 RX-7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 PC방 같은 곳이 있는데요. 하루 3만원 정도면 이런 PC방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오키나와의 지역 맥주는 바로 요 오리온 맥주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서 이곳을 관광 오는 관광객들이라면 한 번씩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추라우미 수족관. 고래상어 3마리가 헤엄치고 있는 거대한 수조를 보유하고 있어요. 어느 해변가든 이렇게 텐트를 치면 그림이 된답니다. 그렇게 서울로 되돌아온 저는 다시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일본 전역을 여행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여행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별 위 입력, WE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좋아요는 우리